네, 윤 소장입니다. 검단 신도시 21년도 7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7월 말에 우리 저 아산 사무실에 기업 임대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거 중도금 대출 발행이 있어서 일주일간 좀 바빴고요. 그 다음에는 저번 달 6월 달 소식 전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 때문에 제가 수원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바빴습니다. 좀 급한 일이고 속도를 좀 요하는 일이어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느라고 검단 신도시 7월 소식을 좀 늦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웬만하면은 좀 월말에 좀 맞춰서 방송을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소식인데요. 21년도 중반쯤에 그 계획이 돼 있던 상반기에 지금 RC3 금강 주상복합이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RC4 주상복합 금강 똑같은 회사입니다. 금강에서 분양 예정에 있는데 8월 중으로 아마 분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출근길에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펜스 공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분양이 스타트됐다는 느낌이 들고, 9월 달에 예정돼 있다는 AA 13-1번, 2번 요거 그 자이에서 짓는 공공사업 아파트인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이 AA 13-2에서 토목 공사하는데 좀 안반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뒤로 미뤄질 것 같고, 여기 초등학교 4 대우 프루지오 베뉴 앞 옆에 있는 초등학교 4는 21년도 9월 개교 예정에 있는데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2학기 개교하는데 예정대로 학교 개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단 신도시 그 전체 1단계를 보면 밑에 남아있는 거는 뭐 백조 또 우미린 3 이거는 다 분양을 했고요. 이쪽에 그 지금 우리 지금 중심 상업지구고 그 이쪽이 유연사거리인데, 유연사거리 옆에 있는 요 호반 3 요게 내년 상반기 중에나 뭐 출발을 할 것 같은데 뭐 후분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건 요거 남아있고, 지금 모델하우스 통합 모델하우스 자리인 AA 10-1번 여기도 지금 굉장히 넓은 필지인데 요것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이 RC4 주상복합, 그 다음에 호반 3, 여기 그 모델하우스 자리 아주 굵직굵직한 좋은 입지가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양을 스타트를 하게 되면 또 임팩트가 되죠. 광고도 되고 이러면서 검단 신도시가 주목을 받고 조금 더 그 수요자들한테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독주택 용지죠. 단독주택 용지도 지금 회치가 다 돼 있고, 건너편에 그 공원 밑에 여기 단독주택 용지도 지금 필지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원당대로는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다 끝난 상태고요.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는 이 도로도 끝난 상태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그 아파트 빼고 상업시설은 특별계획구역에 롯데가 들어오는 거, 요렇게 주상복합 2동하고 2필지하고, 여기 지금 뭐 백화점, 뭐 대형 서점, 호텔 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데도 보면은 특별 계획구역이라 그래갖고 중심상업지구나 이 역 주변에 개발권을 줘가지고 니네들 한번 특별히 이쪽에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의미에서 개발을 하는 지역이죠. 이쪽은 25년 개원이니까 내년쯤에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고, 그 주상복합도 항상 보면은 그 마지막 타이밍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도 세고 경쟁률도 어마어마해지고 이런 거.
지금 최근에 그 동탄2 신도시에 롯데백화점 오픈했는데, 롯데백화점도 밑에서부터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그러고 그 전에 분양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겪겠죠. 이것도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착공 시작되면 그런 스케줄이 또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5년이면은 이 1단계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34,000세대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1단계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위쪽에 여기 이제 2단계 이 건축사들한테 여기 시행인 인천도시공사하고 LH가 분양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도 이렇게 주목을 해 주시고, 또 밑에 이제 3단계는 여기 도시지원시설이 많이 들어있는데, 업무시설이나 도시지원시설 땅도 신도시 땅은 항상 한 서너 배, 다음은 검단 실거래가 신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조회를 국토부에 들어가서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신고했다가 해제가 된 계약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표시를 해가지고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금호 오울림이 3건이었는데 해제된 게 2건이 있어서 1건이 이제 조정이 됐고, 7월 달엔 4건이 거래가 됐고요. 후반은 1건이 해제가 돼서 6월 달에 2건이었는데 1건이 거래가 된 거고, 7월 달에 2건이 거래가 됐고, 유승안내들은 7월 달에 4건 신고가 됐었는데 4건이 더 추가가 돼서 8건이 됐고, 6월 달에 4건 플러스 4건 해서 8건이 된 거고, 7월 달에 또 8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거래 건수는 많은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후반이 673건, 좀 많이 됐죠. 제가 통상적으로 한 400건 정도 입주 때까지 1000세대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673건이 된 거는 좀 약간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금호 어울림은 342건, 7월 지금까지 8월 초에 제가 지금 검색을 한 거니까 데이터가 7월 거는 정확할 것 같아요. 유승안내들은 도합해서 256건. 거래 건수만으로 보면 후반이 673건, 금호올림이 342건, 그 다음에 유승안내들이 256건 이렇게 거래가 된 거는, 유승안내들도 가격이 높아지면서 거래가 많이 되기보다는 거의 1000개, 1000세대 가까운 대단지인데, 되기보다는 실입주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고 보유 쪽으로 많이 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이제 보유 쪽으로 많이 기울죠. 지금 서울서부터 아무리 세제가 강화되고 양도세 세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다 보유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쪽인데,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패턴이 나오는 거는 여기도 그런 적용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손님들 중에 푸르지오 같은 더 베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입주하거나 보유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임대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금호 어울림 같은 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실입주율이 많이 높아요. 옛날서부터 공공사업들은. 그래서 전월세라든지 이런 거 많이 안 나올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해보고, 후반은 거래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월세도 많이 나올 거라는 예측도 해보고요. 유승안내들은 또 256건이란 말이죠. 요 부분에서 또 전월세 부분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많이 안 나올 거다. 후반에 절반 정도가 거래된 게 금호 올림이고, 후반에 약 3분의 1이 조금 넘긴 한데 3분의 1 정도 된 거래 건수가 난 게 유승 한내들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가 이제 막바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이 거래가 많이 6월 달까지, 게다가 6월, 7월 달에 줄어든 것처럼 유승 한내들이나 금호도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분양권 거래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분양권 이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가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7월 달서부터 뭐 양도세 부분 그 77% 적용이 되고, 기존에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1년이 넘으셔서 66% 해당이 되고, 양도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차가 되면은 옛날에 6에서 38% 일반과세가 적용이 받아서 공제받고 뭐하고 그러면은 세율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죠. 그래서 실거래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차가 지나면 중간에 매도 투자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운 쓰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매도자 분들께서 실거래가 다 신고하고 그럼 금액이 높아지니까 매수자분도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운을 많이 쓰는 거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 정책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세율을 강화를 해가지고 집값을 잡는다고 이 현 정부가 해온 방법들이 결국에는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 정책 자체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는 누군가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는 정책들이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권 바뀌면 끝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현직에서 물러났다. 한남 더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KBS인가 그쪽에서 했는지, 그 한남 더일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의 그런 규제에 대처를 했는지, 어떻게 피해 갔는지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정부에서 정책을 한 사람은 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듯이 하니까 운동하러 나왔다가 씩 웃고 나는 그만뒀는데 이러더라고. 그 사람이 뼈대를 만들었는데 몰지각한 사람이죠. 본인이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밑에서 돌아가는 상황까지 다 예상을 했어야지. 아니면 그 정책을 해지를 말았어야지. 뭐가 잘났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이제 책임 없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소위 시장에서 벌떼 까고 있고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용기고 정말 참된 정치인이 할 일이죠. 잘못한 거를 인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인정하려고 그러니 이제는 뒤로 빠꾸도 시킬 수도 없어. 25번의 규제책이 25번 집값을 올려놨단 말이죠. 피해는 누가 가져가요? 집을 매수하려고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집은 아파트,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파트는 필수제입니다. 의식주 중에 주가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게 아파트. 대한민국 히트 상품 1위 아파트입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주택법도 세계에서 제일 잘 정비가 돼 있고, 분양에서부터 들어와서 살고 등기하고 나중에 팔 때까지 법률적으로 보호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의 뭔가의 캐릭터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선호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토지는 재생산, 토지 위에 아파트 짓지, 공중에다가, 지상권은 공중에다가 20-30m 위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귀해지는 겁니다. 근데 서울은 이미 마곡이나 위례를 끝으로 신도시는 끝났고, 땅이 없어요. 지을 만한 땅들이. 서울 외에 주변에 수도권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놓는데, 그 신도시 위주로 거점이 되죠. 교통 인프라의 거점이 돼서 신도시 위주로 그 집을 짓는데, 일본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은 빌라,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빌라, 자연재해니 지진이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층을 선호를 안 하고, 아파트는 이렇게 폭넓게 짓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갔다 와본 결과에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문제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내년 1월 달서부터는 이제 우미린 1차가 입주를 합니다. 근데 우미린 1차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검단신도시가 중간에 그 9.13 대책으로 인해서 3년 전매 제한에 묶입니다. 그전에는 1년 전매 제한이었어요. 호반, 금호올림,
유승한 애들 1년 전매 제한 때문에 지금 전매가 계속 가능하죠. 분양권 상태에서. 근데 9.13 대책 시행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신서부터 3년 전매 제한을 묶어놨는데, 건설 회사들이 3년 뒤로 입주를 밀어놓으면서 입주 때 그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별표에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딱지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이 위험하죠. 처음 해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좀 상담을 좀 하신 다음에 저는 그 딱지 거래를 별로 권하지가 않아요. 이번 7월 달부터는 법이 취소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걸리면은 그런 거 걸리면은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자라든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괜히 그런 거 부동산에서 거래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그거 수수료 얼마 먹자고 그 매도인 매수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깁니다. 주변에서 루원시티 계속 추적당하고 있어서 취소당하고 있어요. 여기 검암역 푸르지오도 그렇고 여기 검단신도시 금호월림도 취소당한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거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때 명의 변경해야 돼요. 입주 기간 동안 내에 3년 차에 묶인 것들은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것도 좋고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를 해주시면 저한테 전화하면 저는 그래 90% 이상이 특별한 게 매수 투자할 데가 없으면 갖고 가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 덕에 2년 반이 우여곡절 끝에 입주를 하고 2년 반이 지났는데 저 때문에 안 팔고 입주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뭐 찾아오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거에 조그마한 보람도 느낍니다. 이렇게 그 분양이라든지 거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산에 사무실을 내면서 아산 거 포스코 배방 7월 달에 배방 포스코하고 힐스테이트 모종 힐스테이트가 7월 달에 중도금 대출 자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빴고 7월 말에는 그 민간임대 아파트 아산 3일 파라뷰가요. 7월 말에는 그 아산 파라뷰가 들어갔고 중도금 대출 자서가 그래서 많이 바빴고 그 7월 말에 7월 중순서부터 제가 그 수원의 그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과 관련된 그 투자 쪽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7월달 소식도 이렇게 늦었는데 하여튼 8월달서부터는 웬만하면은 월말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방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반은 입주가 8월 24일이면은 입주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전세 부분 이쪽 부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다행인 거는 금호나 푸르지오 쪽의 전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호반 전세, 나머지 전세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이 부분 9월 달까지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보다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상환을 하는 게 좋다. 다만 또 입주가 끝나도 잔금 부분 30%는 조금씩 해서 이렇게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에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우리 저희 실장님 지금 오늘 휴가 중이신데 좀 전화하셔서 우리 사무실 번호로 전화 주시면 실장님하고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이 호반도 우리 주출입구 보조출입구 해가지고 15개 정도 단지 내 상가가 있고 금호는 28개 정도 있는데 이제 금호 앞에 그 중심상업지구의 그 건물들 프라자 상가들이 이제 지금 막 준공 떨어져 가지고 막 입주를 하는데 가보니까 거의 1층은 다 부동산이더라고요. 공급이 많아지면은 이제 임대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금호에 28개 거의 부동산이 될 거고, 근데 앞에 프라자 상가들도 1층이 다 부동산이 들어오고, 근데 금호가 또 공공사업이어서 임대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호반은 임대가 좀 많을 수 있고, 이렇다 그러면 호반은 아직까지 이제 착공 안 한 필지들이 많아요. 프라자 상가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호반도 그 준공이 많이 떨어지는 그 프라자 상가들이 많이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금은 그 과당 경쟁, 부동산들 간에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건설 회사에서 그냥 명단을 다 빼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니까 이제 금호나 프루지오 쪽에는 명단을 못 빼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심각성을 몰라서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입주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그 문제가 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입주 장사가 안 돼서 한 3년 전서부터는 입주 장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다음은 이주자 택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주자 택지, 아까 우리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스케줄이 시작되면 우리 350여 개의 그 원주민 분들이 뭐 한 서너 개 빼고 다 거래가 되셨는데, 전화 오신 분들한테 내가 그냥 뭐 특별히 돈 필요하지 않으면 뭐 안 파는 게 좋겠다. 스케줄 나오면 팔아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몇몇 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원주민 분들이, 또 제가 또 그 수원의 이주자 택지 이게 신도시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수원 비행장 관련돼서 그 이주자 택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수원 비행장 자리도 광교만큼 개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볼 그 투자처가 아니에요.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이주자 택지는 조건이 법률적인 부분이 다 해소가 됐어요. 그 고덕에서 생겼던, 삼성지구에서 생겼던 법률적인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 근데 이제 다만 주택수에 이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생겼다. 그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스케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스케줄이 나오고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이제 제가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파트 가격은 오를까 안 오를까,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의 가장 큰 요인은, 임팩트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러죠. 옛날서부터 우리 일기 때부터 보면 일기 신도시 해가지고 집값 잡았단 말이죠. 노태우 정부 때. 그러다 뭐 중간에 뭐 시멘트 파동도 나고 해갖고 막 그 모래 파동 나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시멘트 모래 들어오고 막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88년도 9년도 그 다음에 2기 신도시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더 집값을 잡았죠. 근데 그러면서 2기 신도시 마지막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가 남아있는데, 지금의 2기 신도시 마지막 타이밍으로 오면서부터는 너무 집값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은 금리, 환율, 제가 항상 금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했는데, 금리 인상동인데 뭐 말로만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은에서도 인상을 한다는 말만 뒤로 빼고 있는데, 내년 3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인상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부터 연관이 돼 있는데, 미국 페드 같은 경우도 2011년인가요? 그때 그 테이퍼링을 잘못해가지고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때 안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고만 보내다가 시장이 안정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값에 영향을 준다. 집값이 아니고 저희 나라는 이제 외국하고 틀려서 뭐 아파트가 대한민국 주택을 대표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주로 돌아가고 있고,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공급이 없다. 아파트는 토지 매입서부터 걸리는데 한 2, 3년 걸려요. 2, 3년.
그 분양 스타트 되면 입주까지 2년 반 걸려요. 3종 같은 경우는.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2년, 1, 2개월 걸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2년 반.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죠. 지금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단 말이죠. 근시안적으로는 안 돼요. 정책 자체를 길게 보고 가지 않으면 안 잡힌단 말이에요. 1기 신도시한테 집값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잡았고, 2기 신도시한테 판교서부터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복합적인 게 어울려갖고, 수요와 공급 갖고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은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올해 입주 물량이 절반이 내년 입주 물량이고, 내년 입주 물량의 절반이 내후년 입주 물량. 그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는 가면 갈수록 귀하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를 원했지만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 원하지 않습니다. 다 신규 아파트를 원해요. 주택법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건축비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안 해도 될 거를 법에서 명시를 하다 보니까 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니특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면 디지털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고 AI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인데 그게 우리 아파트의 접목이 됐다. 그래서 구매자들, 청약자들은 신규 아파트들을 원한다. 그것도 좋은 입지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자꾸 임대 아파트니 이렇게 안 맞는 시장과 안 맞는 거 공공 개발한다 그러고 싸게 개발하면 좋죠. 근데 건축비라든 이런 거 싸게 할 수가 없고 기업의 이익을 남아야 좋게 지어주는 거지. 우리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퀄리티하고 일반 도시개발하는 이 아파트 퀄리티하고 틀립니다. 걔네들은 분양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좋죠. 조경 하나, 나무 하나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재를 비싼 걸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집만 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주할 때 전부 다 한 몇 천만 원 들여갖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다. 공급도 옛날에는 수요가 공급이지만 지금은 시대가 전문화되고 소득이 높아져 발달된 사회가 되고 나서는 고급진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들이 많아졌다. 근데 자꾸 싸구려 아파트만 공급하려고 그런다?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은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지. 물론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많이 올라 있는 데는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발도 안 한 데는 광교나 동탄2 같은 게 20억 넘어갔잖아요. 20억 정도 되잖아요. 판교도 25억 넘어갔고. 그러면 그쪽에는 어느 정도 올라 있으니까 신도시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올라갔다. 정점이란 말이죠. 검단 신도시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5년 정도에서 노태가 개원을 하고 법원, 검찰청이 개원을 하고 그때가 가장 고점일 수가 있겠다는 예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 탄력을 받지도 않았다. 어느 순간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저를 연락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려요. 되도록이면 보유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는 거죠. 제 상담에서 결론적으로 내드릴 때 그분이 제 얘기 듣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참고를 하고 결정을 내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좀 좋은 결정을 내리는 일생에서 몇 번 기회가 없어요. 분양권 매도는. 근데 이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유 쪽으로 가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같아요. 검단신도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너무 주변 여건이라든지 금리 환율 이런 쪽으로도 너무 경제 팬더멘털도 좋고 코로나도 이미 이제 지나갔고 이런 식으로 심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충격에서 작년 충격보단 덜하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보면 그래도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 매도하고 옮겨가는 게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쯤에서 이 방송을 늦어져가지고 좀 많이 죄송한데 8월 달에는 되도록이면은 약속된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미리미리 좀 조율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저희 사실 뭐 투자 이런 손님들한테 소식 전하려고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독 이런 거 저 별로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냥 부담 없이 보시고 어떤 놈이 조금 경력 있다고 말 좀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생각은 진지하게. 정보라는 거는 가공되지 않는 정보가 가장 나한테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정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사람을 걸치면서 가공이 돼버리면 D라는 내가 그 정보를 접할 때에는 쓸모없는 정보가,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쓸모없는 정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앞서서 정보 취득하기 전에 투자 쪽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를, 가공된 정보를 내가 취득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화장을 이쁘게 하고 저놈하고 잘생겼네? 중요한 건 내가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가 얼마나 값어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돈이 많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영업용이에요. 저희 손님들 다 뭐 조그만 소형차에 연세도 뭐 40대 이상 되시고 다 50대 이상 되시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부자들이에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가공되지 않는 정보가 나한테 큰 돈이 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봐도 저한테 쓴소리 한 사람이 제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지 나한테 밥 사는 사람은 내가 돈을 뺏길 사람이더라고. 하나하나 조금만 거서부터 굴리고 투자가 투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느 순간 목돈이 되고 해서 몇 군데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험을 방지하는 거, 해지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퍽 튀어나오면 여기서는 부동산은 대부분 원금 손실이라는 게 없으니까 가져가도 두세 개 중에 하나에서 뻥 터지면 돈을 벌게 되고 이러는 투자를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상품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많이 해서 조언을 드리는데 다행히 뭐 잘 돼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심합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무더위에 휴가 잘 다녀오시고 뭐 이미 다녀오셨겠지만 오늘 한 2, 3일 전서부터 아침에 저도 찬바람이 조금씩 불더라고요. 또 찬바람이 불면은 더워서 운동 못 했는데 아침 운동 또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동산 사장님들 또 우리 투자자 분들 이 방송 또 우연치 않게 신청하시는 보시는 분들 또 검단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9월달에 추석이 오지 않나요? 추석 9월 19, 20, 21, 22 추석인데 추석 전에 한 번 더 방송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좋은 8월 좋은 9월 해서 9월 좋은 또 9월 추석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